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8일 새벽 1시 39분입니다. 어제 밤 늦게 의식을 잃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다행히 1시간 40여 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밤 11시 7분쯤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것을 의사 몇 분이 진찰하러 갔다가 발견해가지고 119 구급차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일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황 대표는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쯤 지나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한국당 김명년 수석 대변인은 황 대표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당장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사람을 알아보는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재 우려가 되는 것은 저혈당 그리고 전해질 문제다. 그리고 신장도 문제다 라고 전했습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등 4, 5명의 의사가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황 대표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해서 한국당 당직자들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현장이 바로 청와대 분수대 앞입니다. 현장에서 진찰한 의사들은 의식은 없었지만은 혈압, 맥박 등 생체 활력 징후는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즉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부인이 이송할 때 같이 따라가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를 요구를 하면서 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 취소를 요구를 하면서,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취소하는 것을 요구를 하면서 당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일 전부터 아주 이 기온이 떨어지고 영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3,000cc, 4,000cc 마셔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지냈습니다. 하루 전부터는 혈압이 낮아지고 단백뇨 증상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면서 계속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더구나 이 농성 천막 안에는 전기 매트나 난로 등 온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체력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병원 이송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와가지고 황 대표께서 천만다행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면서 그 추위에 황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정권에서는 어떤 반응도 없었다. 정말 비정한 정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쳐야 반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 9일, 오늘까지 치면 9일간의 단식 농성은 아주 울림이 컸습니다. 첫째, 이분이 목숨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참 아끼는 분인데, 그러니까 좀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저분이 목숨을 건다면 진짜 거는 것인데 아주 정직한 단식을 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한데 나와서 단식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고통도 고마운 동반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고마운 동반자다. 이 단식하는 것은
고문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이 고마운 동반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단식을 하니까 이제 이해찬, 그리고 이낙연, 심상정, 손학규, 그리고 유인태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만류를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당직자들도 찾아와서 만류를 했는데 계속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 단식 기간 중에 이분이 내걸었던 세계 요구사항 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유지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서 일이 잘 풀렸으니까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만류를 했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좀 처절하기도 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그분의 일관성, 약속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식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황교안 대표가 전국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내 좀 분란이라고 할까요? 있었지만 그것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던 사람들도 침묵하고 자유우파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광훈, 황교안, 김문수 세 분이 싸우는 지도자로 다시 하나의 새로운 코어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더구나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중에 이 문재인 정권을 아주 강타하는 사건이 2개가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이 어젯밤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울산경찰이 자유한국당의 현직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척근을 무리하게 수사한 것을 검찰이 증거를 잡고 이제는 그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그 수사에 개입한 민정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하는 이 전례 없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공모해가지고 선거 개입을 했다 하는 이것은 60년 전에 자유당 시대에서나 들었던 이야기, 어마어마한 부정 2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을 그만두고 오히려 이 사건 투쟁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갔다가 다시 의식을 찾았다고 하니까 완전히 의식을 찾고 기력도 회복하고 해서 이 투쟁 전선, 자유의 투쟁 전선에 복귀하는 날을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 단식이라는 것은 시작은 그렇지만 시작은 쉬울지 모르지만 끝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끝낼 때 보통 이렇게 쓰러져서 끝내고 병원에 실려가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단식을 하느냐 하면은 황교안 대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지난 8월에 이 정권의 이 법안 처리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주변에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먼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떤 절박성을 띠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은 계급 독재 성향의 정권이고 세계관이 계급 투쟁론으로 무장되어 있으므로 분열과 증오심 조장 그리고 거짓말을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조국류의 인간 집단입니다. 조국류의 인간 집단입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양심이 없습니다. 계급투쟁론자도 양심이 없습니다. 그런 벽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몸을 해쳐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단식뿐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암담하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자유가 살아 있습니다. 자유가 살아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 있을 때 그 생명으로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황교안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여 이 연말의 결정적 국면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김정은을 반대하는 세력을 대동단결시켜서 새해를 맞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